지난 5월 온 국민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19대 대통령 선거. 올해 가장 중요했던 이슈였던 만큼 청소년들의 정치를 바라보는 시선도 예전에 비해 많이 달라졌는데요.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 투표권이 주어지는 나이는 만으로 19세. 하지만 지난 대선 이후 투표 가능 연령을 낮춰야 하지 않겠냐는 이야기가 나왔을 정도로 정치에 대한 관심은 날로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 유권자인 청소년들이 바라보는 세상은 어떨까요?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치기 위해 세상 앞에 당당히 목소리를 낸 청소년들을 매니페스토 경연 대회에서 만나보고 왔습니다. 수원에 위치한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이곳에서 올해로 4회째를 맞는 매니페스토 경연 대회가 열렸는데요. 대회 시작 전 자신들이 준비한 것들을 긴장하지 않고 보여주기 위한 학생들의 리허설이 한창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용어만 들어도 생소한 매니페스토. 과연 그 뜻은 무엇일까요? 예, 매니페스토는 그 선거에 출마한 그 후보자나 정당이 유권자에 대한 그 약속으로서 목표라든지 또는 그 이행 가능성 또는 그 기한 그리고 특히 그 재원 조달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공약입니다. 그리고 또 이를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그 매니페스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상대 후보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닌 자신의 공약과 비전을 유권자들에게 제시하는 정책 선거 중 하나인 매니페스토. 올바른 선거 문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겠죠. 이번 매니페스토 경연 대회에서는 경기도 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모여 내 꿈을 펼쳐라라는 주제로 미래에 꼭 이루고 싶은 꿈에 대한 세부 목표를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게 됩니다. 미래 유권자인 그 고등학생들이 그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 또 어떠한 노력을 할지 다짐해보고 또 그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그 약속하는 어떤 그런 어떤 계기를 마련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개최하였습니다. 지난해에도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던 매니페스토 경연대회. 올해도 치열한 예선을 거친 끝에 총 10명의 결선 진출자를 가려냈는데요. 지난 대회 수상자 학생의 응원의 한마디 들어볼까요? 우선 자신감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떨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를 좀 더 자연스럽게 설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꿀팁이라면 그냥 그 분위기에 맞는 의상 준비하는 것도 좋고요. 좋은 자료 화면이랄까? 영상을 넣어도 좋고 좋은 PPT 화면을 만들어서 준비하는 게 가장 꿀팁인 것 같아요. 하지만 누구보다 이 상황을 긴장하면서 지켜볼 사람들은 가족과 선생님들이겠죠. 긴장한 학생들에게 든든한 지원과 따뜻한 응원 한마디를 건네며 분위기를 풀어봅니다. 주도한 강민지 학생하고 윤서연 학생 2명이 있어서 둘 다 잘했으면 좋겠는데 아직 시작 전이라 걱정입니다. 비쌀 학교에 있으면서 핸드폰도 안 되고 아무런 매체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은 즐기면서 하라고 그냥 그렇게 얘기해주고 왔어요. 대회 시작 전 가장 긴장되는 순간. 학생들의 경연 순서 추첨이 진행됐는데요. 각자 자신이 원하는 순서를 뽑았을까요? 첫 번째 뽑혔어요. 기분이 어때요? 걱정돼요. 1부터 10까지 다 나올 수 있어서. 저 내용이 약간 어렵다는 그런 평이 좀 있어서 이 부분 어떻게 좀 이렇게 쉽게 위트 있게 풀어야 될지 아직 그 부분이 좀 해결 과제로 남은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매니페스토 경연 대회가 막을 열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상의 마이드림 미래 유권자 매니페스토 경연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회를 앞두고 긴장 가득한 모습의 학생들. 그렇다면 학생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 심사를 받게 될까요?
심사는 5가지 항목으로 심사하는데요. 첫째, 내용의 구체성. 둘째, 실현 가능성. 셋째, 이행 절차의 적절성. 넷째, 창의성. 마지막으로 발표의 논리성을 각각 20%씩 반영해서 이를 합산하는 방법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경연대회 준비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인 우리 학생들의 선전을 기대하며 마지막으로 발표를 앞둔 우리 학생들에게 뜨거운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민고등학교 학생인데요. 윤서연 학생을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림을 복원하다라는 주제로 한민고등학교 윤서연 학생이 제일 먼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유명한 책이라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유흥진 교수님의 나의 문화의 삶 답사기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왜에 집중하는, 왜라는 질문에 집중하여 문화재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울림을 보존하는, 그대로 보존하는 문화재 보존 연구원이 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쭉 활동 중입니다. 그리고 이런 봉사활동 단체를 만드는 것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에 집중하는, 끊임없이 연구하고 문화재를 되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윤서연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발표를 마친 윤서연 학생. 후련함과 아쉬움을 가득 머금고 무대를 내려옵니다. 너무 떨리고 심장 다음 두 번째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요. 두 번째 발표는 이후에도 학생들의 발표는 계속 이어졌는데요. 각자 하고 싶은 꿈이 다른 만큼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가야 할 길과 구체적인 방안을 다양하게 제시했습니다. 심사위원들 역시 치열해지는 경연 속에 어떻게 점수를 줘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지기도 했는데요. 마치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는 듯 현장의 분위기는 뜨거워집니다. 장안고등학교의 김채연 학생을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랍을 진학하기 위해서 현재 지구촌의 기장으로 활동하며 세계문화탐구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으며 참가자 중 가장 학년이 높은 장안고의 김채연 학생. 선배다운 화려한 말솜씨를 뽐내며 청중들과 심사위원들의 시선을 한눈에 사로잡습니다. 제 강점인 영어를 살려서 개인 가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벌고 고등학교 진로 강연 투어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참가자인 이주원 학생의 발표까지 마치며 매니페스토 모든 경연이 막을 내렸습니다. 청중들 역시 열심히 준비한 학생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기숙사학교에서 자습 시간이 많아서 준비할 시간이 별로 없었는데 그래도 제가 평소 꿈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짧은 시간에도 깊게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사, 10명의 학생 모두가 최선을 다한 경연이었기에 심사위원들 역시 심사숙고한 분위기 속에 평가를 이어갔는데요. 아까 경연 중에 많이 웃으시던데 재밌던 경연 있었나요? 아주 특이한 것도 많았고요. 아주 보기 좋았습니다.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걸그룹 쿨댕이와 비보이 팀 뱅블럭 크루의 축하 공연이 이어졌는데요. 계속되는 경연 속에 집중한 학생들의 긴장을 풀어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매니페스토라는 것은 약속이고 우리 사회의 신뢰를 높이는 그런 운동인데요. 약속을 하는 것에 뒤따르는 것은 책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약속하신 만큼 스스로를 책임지는 그런 민주 시민으로 크게 자라날 걸로 기대를 합니다. 심사위원장의 심사 총평을 마친 뒤 이제 대망의 시상식이 진행됐는데요. 수상하는 학생들이 한 명씩 호명될 때마다 축하의 박수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부문에 따라 총 7명의 학생이 장려상과 우수상을 받았는데요. 과연 대상의 영광을 아는 학생은 누굴까요? 최우수상과 대상을
수여받을 학생의 이름을 먼저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름이 안 불려서 지금도 아직 안 믿긴 해요. 대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저는 진짜 최우수상 받아도 감격할 것 같아요. 동탄 국제고등학교 이주원! 동탄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이주원 학생이 올해 매니페스토 경연대회 대상을 수상하게 됐는데요.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표창장과 총 상금 50만 원의 영광까지 함께 안게 됐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작년상 할 줄 알고 이제 무대 내리고 와서 홀가분한 마음도 있는데 이제 이름이 계속 안 불려가지고 좀 놀랐어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친구들, 9명 친구들 꿈에 대해서 들을 수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친구들이 다 꿈을 이루고 또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되게 작년상 받을 줄 알았는데 저에게 과분한 상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꼭 대상이 아니더라도 이 대회를 통해서 얻은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너무 만족스러운 결과 얻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하게 돼서 우수상 받아서 기분 좋고 다 똑같이 대상 받을 자격 있으니까 완전 만족해요. 감사합니다. 참가한 학생들 모두 매니페스토에 대한 개념을 바로잡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그 10명의 학생들이 발표한 그 다양한 꿈과 또 구체적인 어떤 그런 실천 방안들을 보면서 또 매우 공감하는 바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몇몇 학생들이 발표할 때 저도 마음속으로 응원도 하였습니다만은 우리 학생들이 그런 점에서는 매우 훌륭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이 학생들이 오늘 발표로만 끝날 게 아니고 자신들이 계획했던 그런 오늘의 그 약속을 반드시 실천해서 모두가 자기 꿈을 이룰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청소년들을 미래가 아닌 현재의 시민이라고 인식할 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한 단계 성장하는 법. 훗날 유권자가 될 청소년들의 꿈을 들어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는데요. 이번 매니페스토 경연대회를 계기로 정치인들 역시 건전한 정책 선거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길 기대해 봅니다. 따뜻한 사람이 만들어가는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사람 중심의 사회적 경제를 실현하는 따복 공동체의 모든 것. 경인붐에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경인 지역의 따뜻하고 복된 소식을 전하는 리포터 환입니다. 제가 오늘 나와 있는 바로 이곳. 공기 좋고 물 좋고 아주 따뜻한 시골 마을에 나와 있는데요. 이 양평 시골 마을에서 오늘 재미있는 체험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왜 이곳에는 아무래도 시골이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의 교육 환경이 조금은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곳이 바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교과 과정에도 도움이 되는 체험 활동을 한다고 하니까요. 어떤 곳인지 한번 제대로 둘러보러 가보시죠. 아니, 여기저기 아이들은 뛰어놀고 있는데 우리 여기 어디 대표님이 저기 계시네요. 여기 딱 계시네.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들어오면서 보니까 뭔가 아이들도 되게 북적북적한데 네네. 따복 공동체 사업을 지원하고 네. 또 지원을 받고 있는데 네네. 왜 이런 일을 하려고 생각하셨어요? 일단은 교육적으로 많이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체험 자체가 교육이랑 어떤 식으로 연계가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자체가 양평이라는 곳이 이 교육적으로 좀 열악해요. 인구수도 적다 보니까. 그래서 외부에 있는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오기를 조금 꺼려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좋은 수업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을 좀 초빙해서 교육을 좀 진행을 해보고 싶어서 이 따복 공동체라는 공모 사업을 신청을 하게 된 거죠. 한
힘껏 신난 아이들. 오감으로 자연과 교감하면서 창의력도 쑥쑥 키우고 감성도 발달시킬 수 있는 자연 체험 활동인데요. 솜으로 할 수 있는 체험이 또 다양하게 많이 있어가지고. 맞아. 솜사탕도 만들고. 근데 먹지는 못해. 이거 봐봐. 이게 모카꽃이에요. 이게 됐다가 여기 점점 커져. 이렇게 커져. 그랬다가 이 꽃이 하얀색도 있지. 근데 빨간색도 있어. 분홍색으로 됐다가 이렇게 분홍색으로 이렇게. 모카씨요. 내년에 운영을 해보시니까 좀 달라진 게 있다 이런 게 있나요? 일단은 이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형들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이 내가 어떤 지원의 혜택을 보고 있다라는 걸 느끼신다라는 게 저는 좀, 왜냐하면 그분들이 어디서 항상 내가 민간적으로 돈을 내서 체험을 했다라는 걸 많이 느끼시는데, 따로 이 따복 공동체라는 공모 사업을 운영을 하는 그 자체적으로 자기 본인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되게 만족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안에서 지금 체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좀 시끄럽죠. 가서 한번 네. 소개를 좀 해주세요. 직접 한번 가보시죠. 알겠습니다. 예, 가보시죠. 이동해 보시죠. 또 뚫어볼 거야. 유빈 이렇게 뚫을게. 유민. 오늘은 학교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자연물을 이용해서 재미있는 공예 활동을 해본다는데요. 다 꺼냈어요? 여기 꺼내면 여기 벌려져요. 여기 앉으면 선생님이 직접 농사지은 박속을 긁어낸 후 예쁘게 꾸미면 조명, 화분 등 다양한 모습으로 변신합니다. 오늘은 얇은 펜으로 하고 싶대. 조금 더 굵게 하면 더 예뻐. 거예요? 응, 이름. 또 미술을 좀 해봤나 본데. 아닌데요. 안 해봤어? 해봤어요. 우선은 송곳 쓰기 전에는 위험하니까 오늘은 지금은 현재 그림만 그리고 송곳은 조금 이따가 쓸게요. 우선 이렇게 꽂아. 이거 지금 끝에는 뾰족하죠? 더 많이 하면은 점점 구멍이 두꺼워져요. 많이 하면은 여기 친구는 구멍 요만큼 하고 조금 찍으면은 여기 구멍이 작게 뚫리고 하거든요. 더 크게 뚫고 싶으면 더 많이 이렇게 돌리면 돼요. 오늘 이렇게 수업을 하셨는데 이런 박을 이용한 수업, 이런 수업이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교과서에서는만 봤던 박이나 이런 작두콩 같은 것들, 콩 중에서 제일 크다는 콩 작두콩이에요. 교과서에서만 보았던 것들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본 적이 없을 거예요, 도심 속에서 살다 보면은. 근데 이렇게 나와가지고 실제 바가지도 보고 여기 수세미도 있고 작두콩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게 정말 아이들의 정서에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 이런 따복 공동체 수업에 오시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저도 사실은 서울에서 초, 중, 고등학교 모두 학교를 나왔고 저는 기농을 한 건데요. 서울에서 저는 정말 흙도 한번 안 만져보고 놀았었어요. 근데 지금 아이들이 이렇게 따복 공동체라는 게 있어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식물도 만져볼 수 있고 볼 수도 있고 흙을 만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좋은 수업이 있어서 저는 그게 정말 동참하는 게 영광이었습니다. 재미있는 박공예가 끝나고 함께 모여 간식을 먹는 학생들. 이렇게 학교가 아닌 곳에서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주말이 기다려진다고 합니다. 아니, 이제 다 끝난 것 같은데 우리 친구 간식 먹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와서 체험해보니까 어땠어요? 체험 안 할 때는 집에서 게임하거나 TV 봤는데 체험 오니까 친구들 만나서 기분 좋고 신나요. 그냥 TV 보고 그냥 집에 그냥 만화책이나 읽고 그냥 있어요. 집에 있으면 좀 지루한데요. 여기 오니까 그 체험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서 더 재밌었어요. 장난감이 없어도 게임기가 없어도 더 재미있는 놀잇감이 가득한 자연. 아이들은 스스로 노는 방법을 터득하고 자연의 소중함도 알아갑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게 콩이에요, 콩. 콩잎.
아이들뿐 아니라 학부모들도 체험 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데요. 만두 엄마라고 합니다. 왜 만두야? 만두 엄마입니다. 김민중인데 만두라고 별명지. 민중인데 만두야? 네네, 민족인데 친구들이 만두라고. 만두? 만두 집이 바다로. 그 이런 체험 학습장이 사실 여기 많이 없었다고 들었어요.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아이들이 그냥 기본 미술 도구들 가지고 체험하는 것은 곳곳에 있는데 이렇게 실제적으로 막 버섯을 키워본다든지 아니면 별을 정말로 키워본다든지 아이들이 직접 손으로 뭔가를 해보는 체험은 여기가 처음인 것 같아요. 가까이 생기니까 어때요?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좋아요. 게다가 또 아이들이 선생님이 설명해 준 거랑 같이 체험을 같이 겸하면 집에 가서 궁금하니까 또 책을 찾아봐요. 그러니까 그게 일석이조인 것 같아요. 정말 이게 참 교육 아닙니까? 진짜 이런 따복 공동체에서 하는 사업, 지원 사업이 이런 우리 아이들, 자라나는 아이들의 교육에까지 영향을 끼치니까 더욱더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으네요. 따복 공동체 활동을 통한 소소하고 작은 변화가 지역 주민들에게 큰 행복을 가져다주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아이들이 자연과 더불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행복한 따복 마을이 되길 바랍니다. 날로 증가하는 범죄 발생률. 이제 더 이상 안심하고 살 수 없는 무서운 세상이 되어버린 슬픈 현실. 누구나 안전한 곳에서 살고 싶지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벌어지는 각종 사건 사고는 끊임이 없습니다. 우리는 작지만 범죄 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이 향상되는 안전한 도시에서 살길 희망하는데요. 시민들이 원하는 희망 도시는 이렇습니다. 무슨 사고가 났을 때는 꼭 경찰을 통해서 또 봐야 되고 그러면 주민들이 좀 불편함도 있는데 그게 좀 업그레이드 시켜갖고 실시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를 그런 체제를 좀 시스템을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CCTV 바로 밑에다가 저기 배를 만들어가지고 바로 확인할 수 있게끔 실시간으로 미리 확인하고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전한 곳에서 살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국내 첫 경제특구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 영종, 청라국제도시에 최첨단 스마트시티를 구현하고자 다양한 분야에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기술력으로 스마트한 세상이 열릴지 알아볼까요? 북적북적 사람들이 모인 이곳. 다소 엄숙한 분위기인데요.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특별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3S 통합 전략인 스페이스, 서비스, 시스템 이 세 개를 통합하는 전략을 계획을 수립하고 구축을 하였습니다. 스마트 시티 사업은 다양한 현장 장비와 IoT 장비들을 손쉽게 연결해야만 합니다. 이런 플랫폼이 이런 연결을 쉽게 하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방법, 교통의 영상도 하나로 통합해서 향후에 확장된 서비스에 공유할 수 있는 유연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최첨단 스마트시티 기술력이 장착된 스마트시티 운영센터인데요. 앞으로 대한민국의 안전에 새 역사를 쓰게 될 스마트시티. 앞으로 과연 어떤 도시를 그리게 될까요? 스마트시티란 도시개발 환경에서 ICT 기술을 활용해서 다양한 시설물들을 연결함으로써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를 구축하는 기술을 저희 아이패드 스마트시티에는 제4차 산업의 가장 최신 기술인 클라우드 기술이 접목되어 있습니다. 이 클라우드 기술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서버들을 소프트웨어적으로 관리를 해서 쉽게 재분배하고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기술로서 저희가 그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많은 구축비와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CCTV와 센서로부터 수집된 각종 정보가 보관되어 있는 중추적 역할을 하는 곳인데요. 네, 여기는 지자체 최초의 공공 클라우드 센터입니다. 클라우드의 개념으로 설계를 했고요. 모든 자원을 한 대로 모아서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정보 체계를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이 센터는 스마트 시티에 한해서 그때그때 서비스에 맞는 자원을 제공해주고 또 후속 공부 사업들로 계속 이어졌을 때 이 자원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같은 표준 아키텍처에 의해서 확장할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곳을 공공 클라우드 센터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간단하게 클라우드 센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곳을 보시면 지금 전체로 보면 크게 통도 140구에 해당하는 영상 저장 분배 시스템들이 지금 이 5군데의 장비에 모여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후속 공부 사업들이 발생했을 때 여기를 채워져 나가면서 지속적으로 확장할 수 있게 만든 설계를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센서들은 앞에는 온습도계 그리고 뒤에는 화재 경보 장치인데요. 이런 센서들 하나하나가 이렇게 네트워크로 연결돼서 이 모든 정보들이 실시간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문제가 발생할 때 바로바로 감지를 해서 이 안에 돌아가는 모든 시스템들의 이슈가 발생할 때 바로바로 즉각 대응할 수 있게 만들어진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마트 시티를 운영할 때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그렇다면 클라우드 센터와 스마트 시티 운영 센터가 어떻게 접목되는지 알아볼까요? 최첨단 시설답게 영화의 한 장면을 연상시키는데요. 송도지역 관리 시스템에는 영계청이 유지하고 있는 진파워 센서 공사에 설치되어 있어서 1시간 간격으로 각도를 달리하는 투어링을 하면서 송도 지역을 360도 커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IPT가 자체 제작한 통합 플랫폼입니다. 통합 플랫폼은 여기 설명 나와 있다시피 IPT가 설치한 모든 종류의 CCTV와 감지 센서들을 한 군데로 모아서 보내주는 정보를 수집하고 가공 분석하고 제공하고 여기 센터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운영센터의 중대 역할을 하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방범 CCTV 비상별 이벤트 관제 내용을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 중앙의 화면을 보시게 되면 커다란 원이 보입니다. 가운데에 노란색 원이 보이고 바깥에 커다란 원이 보이는데 그것은 저 61번 카메라에 현재 비상별 이벤트가 실행이 됐을 때 반경 300m 안에 있는 모든 방범 CCTV 리스트를 보여주는 겁니다. 저 오른쪽 화면을 보시게 되면 바로 65번 메인 화면이 저쪽에 뜨게 되어 있고요. 자, 그럼 이제부터 송도 지역에 설치된 다목적 방범 CCTV의 본격적인 시연이 있겠습니다. 센트럴파크 179번 CCTV를 활용해서 응급 진행형 모니터링에 대한 시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센터 안 관제 요원들이 한창 업무 중인데요. 그런데 이분은 인천시장님 아니신지요? 현장 상황은 현재 공원을 산책 중인 중년 부부 중 남편이 갑자기 쓰러지는 상황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현재 방범 CCTV 모니터링 중 남자분께서 응급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어디가 불편하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119의 출동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119 도착 전까지 안전한 장소에서 안정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천 경제청의 스마트 시티 이 기술력은 국내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이번에 이 통합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우리 지역 내 모든 이 관련된 시설과 또 장소와 인력에 대해서 통합 운영함으로써 이 안전을 유지시켜주고 또 보다 더 운영의 효율성을 기해 나가는 시연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우리 인천에서는 이 스마트 기술을 이런 영종, 청라, 이곳 송도뿐만이 아니라 원도심까지 확산시켜 나가면서 우리 첨단 기술을 바로 시민의 안전과 또 편리함을 유지시켜 나가는데 도움되는 방향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스마트 시티 운영본부. 곳곳에 설치된 각종 CCTV와 센서로부터 수집된 정보를 기반으로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초마다 프리셋이 자동으로 돌아가요. 여기가 자동 녹화가 되고요. 저희가 이제 수동으로 이거를 저희가 보고 싶은 곳 있잖아요. 그쪽을 수동으로 저희가 모니터링 할 수 있어요. 얼마 전 관제 모니터링을 통해 오토바이를 절도하는 상황이 탐지돼
모니터 요원이 사건을 파악한 후 근처 경찰관에게 보고해 범인을 바로 검거했다고 합니다. 시민들의 안전에 큰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시민들의 생활 방법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인천경제자유로서 스마트시티 운영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내가 아파요. 도와주세요. 119 아저씨들한테 연락해서 그곳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움직이지 말고 꼭 그 자리에 계세요. 많이 힘들면 의자에 앉거나 이렇게 운영센터에서는 접수 및 대응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 기술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버스 정류장 주변에는 무료로 무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돼 버스 정류장이 오래 머물고 싶은 공간으로 탈바꿈했는데요. 역시 젊은 학생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전체가 다 와이파이 존이면은 어디서 언제든지 유용하게 와이파이 사용하면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유용하게 보낼 수 있는 스마트시티 기술은 교통 부문에서도 탁월합니다. 인천 송도 4교 교량에는 차량 정보 수집을 위한 차량 번호 인식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는데요. 함체는 저기 보시는 차량 번호 카메라와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저 카메라는 700만 화소로서 진출입 차선에 차량 번호를 다 검지하고 있습니다. 그 검지된 자료는 통합운영센터에 DB로 저장되어 있고 그 DB로 인하여 후배 차량을 검거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 1월부터 실시간으로 적발된 차량은 1,582건. 인천경찰청과 협력해 범죄 해소를 위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높이 선 이 물체는 뭘까요? 여기 보시는 환경폴은 환경 측정 데이터 수집 장치입니다. 여기서는 온도, 습도, 그다음에 강우량, 자외선, 풍속 등을 수집하는 장치입니다. 이 수집된 정보는 아이패드 통합센터로 전송이 되고 그 정보를 시민들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층에서 조용히 움직이는 이 카메라의 정체는 뭘까요? 화재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중인데요. 인천소방본부, 재난안전본부, 인천 LNG 생산기지 등과 연계해 재난재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재난재해 상황 발생 시 웹, 방범 스피커 등을 통해 시민들의 대피를 유도하는 스마트 시티 기술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안전함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인천시는 보다 더 편리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데요. 우리의 스마트 시티 기술을 세계 각국에서도 집중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살맛 나는 대한민국, 최첨단 기술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욱 밝히길 기대하겠습니다. 즐거울지도 오늘의 여행지. 농촌, 바다, 도심, 다채로운 풍경이 공존하는 도시 화성시로 두 번째 여행을 떠나봅니다. 사람 냄새 물씬 풍기는 시장과 가을 힐링 여행지로 딱 좋은 신비의 섬까지 지금부터 화성시의 매력에 푹 빠져보시죠. 천혜의 바다를 품은 화성시. 화성시에 왔다면 아름다운 항구와 성을 들러보지 않을 수 없겠죠. 명품 낙조로 잘 알려진 궁평항으로 떠나봅니다. 궁평항으로 가기 위해서는 해안도로를 타고 가야 하는데요. 그 중간쯤에서 작은 포구 하나를 만났습니다. 작년에 놀러 왔다가 알게 돼서 좋은 것 같아요. 날씨도 좋고. 바닷바람을 맞으며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 여유로움이 느껴졌습니다. 해안도로가 끝나는 지점에 궁평항이 있는데요.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펼쳐진 푸른 바다. 그 아름다운 풍경을 잠시 감상해 보실까요?
많은 여행객이 찾아오는 궁평항. 여행객을 따라 걷다 보니 저기 멋진 구조물이 하나 보입니다. 궁평항 인기의 1등 공신, 광활한 바다 위에서 낚시를 즐길 수 있는 피싱 피어인데요. 꼬마 낚시꾼이 눈에 띄네요. 그거 뭐예요, 그거? 망둥어요. 누가 잡았어, 이거는? 서울어요. 아야, 너 뭐해? 너 빨리 너. 아, 내 손. 저 집이 수원이라서요. 그렇게 멀지 않아가지고 실내 낚시터도 가보고 그랬나봐요. 저는 바깥에 좀 바람도 안 불고 날씨도 좋고 하니까 나온 거거든요. 활기 넘치는 화성의 바다. 수도권 최대의 마리나 시설을 갖춘 전국항도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인데요. 매년 이곳에서 유트 축제와 뱃놀이 축제가 열리니 시기에 맞춰 방문해 보면 좋겠죠. 끝없이 펼쳐진 들판. 이곳은 우음도입니다. 전망대에 올라서면 시와호의 탁 트인 풍경과 거대한 신도시 부지, 그리고 넓디 넓은 우음도의 벌판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여기 우음도에서 꼭 들러봐야 하는 곳인데요. 1억 년의 신비를 간직한 공룡알 화석지입니다. 공룡알 화석지 방문한 거, 그다음에 기념도 남기고요. 그다음에 자료도 남기고 공룡알 화석지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갈대들도 많고 바람도 시원하고 해서 좋습니다. 움직여요. 네, 가족들이 함께 나들이 나오기에도 좋고 아이들 교육적으로도 너무 좋아요. 천연기념물 제414호. 문화재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훼손되지 않은 원시적인 풍경을 만날 수 있는데요. 특히 붉은 태양이 갈대밭을 금빛으로 물들이는 일몰은 정말 낭만적입니다. 아름다운 화성의 섬과 바다를 떠나 찾아온 곳은 화성 시민들의 휴식 공간 바란천 산책로인데요. 이 길을 걷다 보면 사람 냄새에 물씬 나는 화성 대표 전통시장 바란 만세시장이 나타납니다. 시장을 향해 가는 골목길, 구석구석 벽화들이 반겨주는데요. 벽화에서 바란 만세시장의 역사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화성시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시장 구석구석을 좀 둘러볼까요? 예로부터 넓은 곡창지대와 바다에서 나는 풍부한 수산물로 유명했던 화성시. 여전히 싱싱한 채소와 해산물들이 가득합니다. 오래오래 기다리세요. 한 번 주면 적었다 그래? 네, 아우 괜찮아요. 너무 고맙습니다. 마침 5일장이 열리는 날이라 시장이 더 북적이는데요. 감사해요. 아직 명절 끝이 저기라 좀 덜 되는데 지금 더 잘 돼요. 오늘 일요일이라. 외국인들이 많이 와요. 베트남이나 뭐 이런 사람들. 그러고요. 잘 사가요. 네, 다 사람들이 많이 와요. 여기는 바다는 외국인들이 많아요. 한국 사람보다 외국인이 많고 외국인들이 또 다 착해요. 진짜로 외국인들 여기 애들은 들어올게요. 여느 시장과 비슷한 모습인 것 같지만 조금 깊이 들여다보면 다양한 매력이 숨어있는 바란 만세시장. 화성 중심에 가장 활력 넘치는 시장이고요. 선주민과 이주민이 상생하는 아주 활력 넘치는 시장입니다. 매주 주말이면 외국인 다문화 친구들이 많이 와서 소비도 하고 문화 활동도 같이 하는 그런 시장입니다. 인근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아 다문화가 녹아있는 시장이라는데요. 학원도 아닌데 이 시장 안에서는 한국어 강좌도 열린다고 합니다. 나에게 가족이랑 크게 쓰시고
네모이다. 시장 고객센터에서 매주 진행되는 한국어 교실.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어 공부에 한창인데요. 우리 가족 신문 만들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단계가 끝나고 나면 레벨 테스트를 거쳐서 중급 단계로 가는 지금 그런 단계 학생들입니다. 저마다의 이유로 낯선 한국 땅에서 살아가는 외국인 이주자들. 시장에서 배우는 한글은 한국 생활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축구도 잘해요. 운전, 을. 엄마, 아빠랑 여기는 일을 잘해요. 저는 수영을 잘해요. 언니도, 오빠도, 남동생, 여동생도 할 수 있어요. 좋아요. 저는 집에야 인천에서 살아요. 그래도 인천에서 이거 문화센터에 그 한국어를 공부해야 돼요. 여기에서는 2년 살아요. 2년 전에 우리 남편 회사 여기 이사 왔어요. 저는 오빠입니다. 오빠는 낚시를 잘해요. 수영을 잘해요. 다문화 가정에 대한 따뜻한 나눔이 참 인상적인데요. 파란 만세시장은 이 지역에 사는 외국인들까지 모두 아우르는 훈훈한 지역 공동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도 나날이 늘고 있다네요. 한국어 기초반, 처음 한국어 배우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기역, 니은, 아야어여부터 배우고 있어요. 보통은 그냥 한국에 와서 대부분 노동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일하면서 한국어 조금씩 배우고 그러다가 필요성을 느껴서 여기 와서 이제 글씨 배우고 있어요.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이 찾아오다 보니 시장에서는 세계 각국의 음식도 맛볼 수 있는데요. 이국적인 음식점 간판들이 가득합니다. 이곳은 시장 안에 있는 한 베트남 음식점. 현지인이 직접 조리하는 전통 쌀국수 집인데요. 프랜차이즈 베트남 식당보다 훨씬 다양한 베트남 요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향의 맛을 찾는 외국인 손님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한결 일주일. 가수 베트남 네. 한국 와요. 그러면 여기 한국 사람이고 한국 사람 이거 베트남 사람 이거 좋아요. 네. 이 가수 네. 좋아요. 노래 좋아요. 고향 생각이 날 때면 고향 음식만한 것이 없겠죠. 따뜻한 쌀국수 한 그릇 먹으며 향수를 달래봅니다. 이 집 쌀국수는 진한 육수 맛이 일품이라는데요. 한 두세 번이 와요. 여기 오니까 베트남 생각나요. 그냥 여기 그냥 베트남처럼 생각나요. 음식도 맛있어도 베트남 향에 진짜 베트남처럼. 베트남 현지의 맛 그대로 살렸다는 쌀국수. 맛은 어떻게 내는지 궁금한데요. 종류 여러 가지 돼 있어요. 매운 거 먹는 사람도 있고요. 그거는 베트남에서 남쪽 사람 많이 드세요. 쌀국수 종류도 참 다양합니다. 육수는 화끈하게 매운 베트남 고추로 얼큰한 맛을 살립니다. 똑같는데 그 다음에 저기 베트남의 고춧가루나 뭐 들어가 있어요. 맵고 그 매운 이건 베트남의 대중적인 닭 요리라는데요. 우리 베트남 많이 먹어요. 깔로. 진하고 담백한 육수에 부드러운 면발. 취향에 따라 고수나 아삭한 식감의 숙주까지 듬뿍 얹어 먹으면 두말 필요 없는 맛입니다.
사장님이 화려한 요리 하나를 선보였는데요. 베트남에서 축제 때 먹는 고급 요리인 염소고기 샤브샤브입니다. 염소 샤브샤브예요. 베트남. 이거 비싸요. 베트남에 비싸요. 그리고 소고기 그냥 입 많은데 이거 염소라서 비싸요. 베트남. 특별한 날 있으면 비싸요. 시원한 맥주 한 잔도 빠질 수 없죠. 베트남 대표 맥주들도 준비됐습니다. 사이거는 맞아. 이거는 남쪽 그 맥주이고 이거 북쪽이고 이거 달라. 이거 사이건 이거 하노이. 이거 사람 이거 좋아요. 사이건. 그 남쪽은 좋아하고 북쪽은 이거 맛있고. 우리 매주 일 있으니까 그래서 주말에 먹고 놀고 여기와 고향의 맛이자 이국의 맛. 다양하고 특별한 세계 음식을 즐길 수 있는 바란 만세 시장에서 든든하게 한 끼 해결했습니다. 허기도 달랬고 마지막으로 시장에서 방문해봐야 할 곳이 한 곳 더 있는데요. 시장 안에 웬 도서관, 바란 만세 시장의 편의시설들, 둘러볼수록 놀라운데요. 다양한 분야의 책이 2천여 권, 지역 주민들이 직접 만들어 운영하고 다문화 가정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따뜻한 문화 공간입니다. 엄마 우리 가장 가까운 대표소는 알아볼까요? 우리나 선생님 우리나라 되게 이곳에서 주민들은 재능 기부도 하고 소통을 통해 다른 문화를 배우기도 합니다. 내림 태국? 태국이 왜 태국 그래요? 엄마 나라 엄마 나라? 아빠는? 아빠는 한국 아빠는 한국. 2개 그릴 거예요. 7살까지만 많이 왔다 갔다. 태국은 커요. 아빠 나라는 작아요. 그래서 어디가 더 좋아요? 당연히 태국이지. 엄마? 엄마? 엄마 나라? 솔직히 엄마 나라가 더 크긴 해, 그치? 수연아? 대한민국 중에서도 순창? 여러 나라 아이들 같이 모여서 한국 아이들하고도 같이 놀고 그러는 거예요. 또 속에서 대한민국 한번 그려보고 특히 우리 애들은 또 워낙 국가가 여러 국가들이 섞여 있으니까요. 엄마 나라도 그려보고 아빠 나라도 그려보고 생각하는 그런 것도 그려보고. 물건만 사는 시장이 아닌 지역 공동체로 성장해 나가는 바란 만세 시장의 모습이 보기 좋았는데요. 토요일 날 만세 이야기라고 해서 또 다문화 아이들이 요즘은 학교들이 다문화 수업을 따로 하지만 그 아이들만 따로 모아놓잖아요. 그래서 그게 별로 의미가 없다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한국 학생들과 다문화 아이들과 같이 모아서 한꺼번에 같이 수업을 하는데 수업이라기보다는 도서관이니까 도서관에 와서 책을 한 권 저희가 읽어주고 이 시장을 좀 지키자는 의미에서 그리고 시장은 또 저희가 옛날 없어지는 시장이 아니라 우리가 좀 지켜내고 여기에도 이런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곳이 있다라는 거를 살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아름다운 자연, 맛있는 음식, 따뜻한 사람들이 있어 더없이 즐거운 여행이었는데요. 깊어가는 가을, 훌쩍 떠나고 싶다면 화성시에서 특별한 추억 한번 만들어 보세요.